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의 폭행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SNS에 퍼져서 논란이 되는 건데 이 학생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저렇게까지 때릴 수 있을까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요. 예. 머리 뒤쪽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나서 꼬매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저기 10대들이 같은 여중생을 때린 거예요. 1년 예. 후배를 때린 건데요. 그게 이제 원래 스토리는 이렇더라고요. 먼저 빌려간 옷을 받으러 갔는데 예. 주면서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했다? 했다는 이유로. 예. 예. 그 2명의 선배, 그러니까 1년 선배인 2명이 후배 1명을 때린 건데 예. 그 주에 또 2명이 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이 나온 걸 보면 또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2명이 더 있었고 맞은 학생이 있었고 가해자가 2명이 있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때려서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폐자재 같은 걸로 때리고요. 예. 의자를 가지고 폭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물건들을 이용해서 때렸는데 아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린 거죠.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CCTV인데 CCTV 상에는 5명의 예. 여중생이 나옵니다. 예, 저렇게 지금 뭐 위에 예.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가격하니까 뒷머리 부분에 상처가 나서 꿰매야 되는 상황까지 가서 아주 그 보기에 참혹할 정도의 상처를 입어서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예.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폭행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2학년생을 때린 건데 이도하 변호사님, 이유가 태도가 불량해서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저도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요. 네. 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저희 때는 뭐 선배들이 뭐 그 후배들을 뭐 이렇게 약간 거기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더라도 저렇게 여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그리고 상당 부분 뭐 남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도 저렇게 된 일이 없어서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여중생, 여고생 사이에 여중생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도 뭐 이렇게 그 초등학생을 유기해서 이제 그렇죠. 살해한 예, 예. 그 사건이 예. 있지 않습니까? 잔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10대죠. 여고생, 예. 10대 그 여학생 2명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왜 여학생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가?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제 뭐 제가 성차별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클 때도 보면 조금 더 남자애들보다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은 좀 덜 보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예. 상대적으로 뭐 물리적인 힘도 좀 약하고 이런데 예. 근데 저렇게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이렇게 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예. 그런 폭력적인 그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탓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예.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좀 저 장면이나 아니면 다친 그 상황, 다친 피해자의 그걸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로 좀 잔혹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방에 있으면서 이래 내다봤단 말이야. 그때 아들 그래 있는 게라 보니까 지 얼굴은 가라가 있고 아는 쫄티 아냐고 이래 해가 수그리가 있대. 그래서 저 아들이 왜 그러노 이라고 있었던 좀 이따 보니까 119 차고 오는 기라 가서 119 싣고 가더라고. 그리고 다리에 보니까 막 피가 막 완전 범벅이 돼가 있대. 그래 저끼리 옆에 있었고 아들이 옆에 줄줄하게 서가 있었고 모자를 이래 뒤집서고 이래 쫄티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뭐 저끼리 무슨 그게 있어서 그러나 하면서 조금 있으니까 119가 왔더라. 근데 이게 알려지게 된 경위도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해주다가 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준 게 다른 이제 친구인지 뭐 선배인지 모르겠지만 문자를 보내서 이 정도로 때렸는데 내가 감옥에 갈 것 같냐라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물어봤다라는 없냐? 거예요. 저도 정말로 이해가 안 갈 지경인 게 또 이제 SNS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분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저 사건이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한 2개월 전에 원래 피해 학생이 또 가해 학생에게 맞았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불러내서 또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냥 건방져서 때린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들끼리의 뭐 남자친구 문제 이런 걸로 갈등이 있어서 한 번 때렸다가 그것이 경찰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네가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하냐 해서 계획적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건데 저도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요즘에 성인들 사이의 폭력 사건을 봐도요. 저렇게까지
선혈이 낭자한 사건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상식적으로요. 폭행을 가하다가도 상대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정도가 되면 멈추죠. 때리는 쪽도 두려워지거든요.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까 몰라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렇게까지 2시간가량을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 너무나 폭력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 친구가 탁월한 어떤 사이코패스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이두하 변호사 잠깐 얘기하신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게 뭐 방송물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저런 것들에 너무나 둔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지 예. 일반적인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저런 폭행은 없어요. 예. 지금 머리가 3cm 정도면 한 이 정도가 찢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예. 깊이도 상당히 깊어요. 그런데 이 학생도 그러고 나서 겁이 났었나 봐요.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 보면. 예, 지금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알려진 것은 지나가는 행인이 피투성이 사람을 보고 신고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알려진 거고 가해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자기도 조금 좀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피를 예. 보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이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심하냐 이러면 나 들어갈 것 같냐 아마도 예. 이제 그 교도소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정도면 내가 뭐 처벌을 받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했다는 거죠. 그 문의를 받은 측에서 그 사람은 피해자 가해자를 동시에 다 아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난 나머지 인터넷에 이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된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도 이제 경찰한테 포착이 된 건데 지금 이 피해자도 그 정도로 맞았으면 당연히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그러게요. 경찰을 찾아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 그냥 가다가 길 가는 행인이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방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한 2개월쯤 전에 한 번 폭행을 당했다. 예. 근데 그때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재차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 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2개월쯤 전에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경찰이 뭔가 믿음을 주지 못했는지 그때 믿음을 줬으면 이번에 맞으면 바로 또 경찰한테 달려갔을 텐데 예. 그때 믿음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맞았는데도 그냥 뭐 그 어떤 무력감을 그럴 수 가지고 있죠.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던 건지 예.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폭행이 처음이냐고 두 번째냐고 완전히 이제 차원이 그렇죠. 다른 건데 양재민 변호사님 이번에도 불구속 입건을 해가지고 그냥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훈방이라기보다 일단 처음에는 아마 훈방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뭐 말로 해서 달래서 보낸 것 같고 예. 이번에는 이제 구속까지는 안 한 상황에서 기소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아이의 상태가 피해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거는 뭐 아무리 소년법으로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훈방 정도로 그치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의혹이 사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 폭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알려지지 그렇죠. 않았지만 혹시 그 아이들 사이에 그 일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를 말린 걸로 끝날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예방적인 조치 같은 것들이 뭐 격리 조치가 된다든지 부모에게 알리든지 뭐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의 어떤 방지 조치가 필요하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거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머리를 세 군데나 꿰고 피해자의 가족의 지인이 하는 얘기예요. 세 군데를 꿰맸고 몸에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과연 저 가해자들을 보호해주는 소년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상황만 보면 사실 소년범이라고 하는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들이나 어린 나이에 있는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예. 되거든요. 18세 미만하고 14세 미만 두 개가 있는데 14세 미만은 거의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14세 이제 저 학생은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딱 14세예요. 만 14세. 그러니까 예. 미만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14세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14세, 18세에도 그래도 일정 부분 소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그 판사나 아니면 판결에 있어서 그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국민들은 또는 네티즌들은 저런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잔인무도하게 아이를 폭행하고 후배를 때린 저런 범죄인들을 과연 소년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그냥 또 풀어주거나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 버리면 예. 저런 일들이 근절이 되겠느냐 하는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물론 지금 현재 저 상황만 보면 사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점점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잔혹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처럼 아주 그냥 우리가 일반 성인들도
저지르기 힘든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감정은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한테 저렇게 했을 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그냥 나이로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범죄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이두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초등생 그 살해범에게 소년법 때문에 20년밖에 구형을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가해자인 10대를 그렇게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거냐는 좀 의문이 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행위시법이라 그래서요. 그 행동을 할 때 나이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법이 있고 또 판결 선고하면서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형법이라는 거는 행동할 때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급해서 우리가 법을 고친다고 해서 함부로 소급해서 그렇죠.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할 때 나이가 소년법 적용 나이고 아니면 아예 면책이 되는 나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의 그 신체적 성숙도는 참 옛날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비해서 훨씬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해한 그 폭력적인 요소에 익숙해지고 둔감해 있는 거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과거에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비해서 좀 그게 그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법 체계를 만들 때 이제 저희가 법 체계를 좀 더 촘촘히 정교하게 나누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면책이 되는 나이도 만 14세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선진국 사례를 봐서 조금 더 낮춰야 된다. 인지 능력이 그 전에 사실 형사 책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용인에서 그 캣맘 살인 사건 이거 그 이제 사고사로 사망한 그 사건 갖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형법과 소년법에 대해서 이 아이들 성숙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나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건 또 일정 부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에 의해서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국회에서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뭐 법무부나 이런 데서 좀 여러 가지 사례, 선진국 사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성숙도 이런 거 다 신체적 성숙도를 판명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근데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보호 안 하는 좀 사각지대가 또 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아이들을 좀 더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이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로 되는 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이들이 교화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때도 좀 더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경우에 교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된 것 같습니다. 시기가. 행동을 보이는가.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제 뭐 제가 성차별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클 때도 보면 조금 더 남자애들보다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은 좀 덜 보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물리적인 힘도 좀 약하고 이런데 근데 저렇게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이렇게 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런 폭력적인 그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탓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좀 저 장면이나 아니면 다친 그 상황, 다친 피해자의 그걸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잔혹한. 사실 그 저도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요. 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저희 때는 뭐 선배들이 뭐 그 후배들을 뭐 이렇게 약간 거기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더라도 저렇게 여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상당 부분 뭐 남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도 저렇게 된 일이 없어서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여중생, 여고생 사이에 여중생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도 뭐 이렇게 그 초등학생을 유기해서 이제 살해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잔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여고생 10대 그 여학생 2명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왜 여학생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의 폭행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SNS에 퍼져서 논란이 되는 건데 이 학생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저렇게까지 때릴 수 있을까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요. 예. 머리 뒤쪽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나서 꼬매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저기 10대들이 같은 여중생을 때린 거예요. 1년 예. 후배를 때린 건데요. 그게 이제 원래 스토리는 이렇더라고요. 먼저 빌려간 옷을 받으러 갔는데 예. 주면서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했다. 했다는 이유로. 예. 예. 그 2명의 선배, 그러니까 1년 선배인 2명이 후배 1명을 때린 건데 예. 그 주에 또 2명이 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이 나온 걸 보면 또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2명이 더 있었고 맞은 학생이 있었고 가해자가 2명이 있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때려서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폐자재 같은 걸로 때리고요. 예. 의자를 가지고 폭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물건들을 이용해서 때렸는데 아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린 거죠.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예, 것처럼. CCTV인데 CCTV 상에는 5명의 여중생이 나옵니다. 예, 저렇게 지금 뭐 위에 예.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가격하니까 뒷머리 부분에 상처가 나서 꿰매야 되는 상황까지 가서 아주 그 보기에 참혹할 정도의 상처를 입어서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예.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폭행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2학년생을 때린 건데 이도합 선생님 이유가 태도가 불량해서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밖에 있으면서 이래 내다봤단 말이야. 그때 아들 그래 있는 게라 보니까 지 얼굴은 그 가라가 있고 아는 쫄티 아냐고 이래 수그리가 있대. 그래서 저 아들이 왜 그러노 이라고 있었거든. 좀 이따 보니까 119 차고 오는 기라 그래서 119 싣고 가더라고. 그리고 다리에 보니까 막 피가 막 완전 범벅이 돼가 있대. 그래 저끼리 옆에 있었고 아들이 옆에 줄줄하게 서가 있었고 모자를 이래 뒤집서고 이래 쫄티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막 저끼리 무슨 그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조금 있으니까 119가 왔더라. 근데 이게 알려지게 된 경위도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해주다가 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준 게 다른 이제 친구인지 뭐 선배인지 모르겠지만